안녕하세요. 옥돌램프 또리쌤입니다. 갑자기 가면이 없어지고 얼굴이 드러나서 놀라시진 않으셨는지요? 자, 오늘부터는 이렇게 얼굴을 딱 내밀고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할까 해요. 쑥스럽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세종의 사람들 시리즈를 한번 다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인물로 오늘은 황희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황희정성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은 우리 교과서 뭐 옛날 이야기들 뭐 TV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 청렴결백의 상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분이 청렴결백하기는 해요. 그런데 가족에 대한 관리는 잘 못한 것 같아요. 뭐 아들이나 사위 같은 사람들은 남의 땅에 이제 소송이 얽혀가지고 막 분쟁이 일어나면 황희가 고위직이잖아요. 이럴 때 그 사위나 그 아들의 사정을 봐준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은 조금 좀 낯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황희는 세종대왕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그런 귀한 그런 재상이었어요. 이 황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 제가 이성계의 그 고려 장군에서 왕이 될 때 이야기 중에 고려 사람들 중에 이제 그 학자들이 주로 관리가 되잖아요. 이제 높은 고위직 신하가 되잖아요. 그럴 때 이 학자들이 이성계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두문동으로 들어가서 뭐 두문불출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발생이 됐어요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두문불출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 정사에는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럴 법해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럴 때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람이 바로 이 황이었어요. 이 어린 이제 사람을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은 사실 학문을 이렇게 전수해주고 싶고 제자를 기르고 싶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자신들이 다 이렇게 죽어버리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면 학문도 맥이 끊길 것을 이제 걱정한 사람들이 황희가 가장 어리니까 내보낸 거죠. 너는 이 정부에 협조하고 살아남아서 우리의 학문을 좀 이어가라 이런 뜻으로 이제 내보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황희는 어떻게 그 정부에서 살아남았을까? 이분이 굉장한 능력자예요. 자, 일단은 황희 정승이 이제 그 재상이 되기 전에는 태종 이방원이 왕이었을 때 그럴 때 발탁이 됩니다. 그런데 태종 이방원이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요, 뛰어나고요, 학문적인 수준뿐만이 아니라 처신도 잘해요. 처세술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학자들이 대부분 뭐 고지식하다, 뭐 고리타분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리들 사이에서 이 사람은 역할이 충분히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황희가 우리 세종이 그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이 세 번째 아들을 세자를 바꾸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 양령을 세자로 만들었던 태종은 양령이 마땅치 않아서 바꾸죠. 그럴 때 그 바꾸는 세자 교체를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법도에 어긋납니다. 세자가 좀 마땅치 않으면 자꾸 개선시키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끝까지 반대하다가 이방원이 황희를 귀양 보내기도 해요. 말을 안 듣는다고. 자, 그런데 세종이 이제 그 왕이 되었을 때 태종 이방원은 물러나서 상왕으로 앉아 있으면서 병권과 이권, 그러니까 인사권이랑 병권은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권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에 황희정승을 다시 불러 올려요. 불러 올려서 왕이 된 세종과 맞대면을 시키는 거죠. 둘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왕이 되는, 아니 세자가 되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태종이 이 사람이 이렇게 강직하다, 그러니까 이런 신하는 너에게 꼭 필요하다 이러면서 세종에게 추천을 했던 거죠. 자, 그 기대에 200% 부응한 사람이 바로 황희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은 이분이 청렴결백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한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다 마무리되지 못한다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재상 반열에 올랐는데도, 그러면 이제 급여 같은 것도 제법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늘 가난했어요. 가난했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그러니까 그 당시 한양에 이제 그 제상집이라고 하면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식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말 그대로 식객, 그 먹는 것을 축내는 객들, 손님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아는 사람, 지인들, 뭐 친척들 이게 아니에요. 낯선 사람들도 와서 사랑방에 그냥 득실득실 버글버글버글 해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과거 시험 보려고 올라오는 이제 그런 유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한양에 딱 올라오면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뭐 시험이 뭐 언제 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과거 시험이라는 거 발표가 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언제 될지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시험 날짜 딱 맞춰서 올 수도 없고요. 지방은 소식이 늦기 때문에 발표가 나서 출발하면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양에 미리 올라와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는 거죠. 그럴 때 재상내 집에 문을 두드려요. 설마하니 이렇게 인품 좋고 학식 있고 이런 사람이 나도 지금 그 공부를 해서 시험 보아서 그 관리가 되려고 하는데 나를 모른 척할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재상내 그 높은 관리들 집에서는 내치지를 못해요. 거절을 못해요. 그게 체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월급을 많이 받고 이런 재상들을 하더라도 정말 뭐 이렇게 그 원래부터 재산이 많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재산가가 아니면 사실은 그 식객들 먹여 살리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황희도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굉장히 청렴결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에 비가 많이 오면 방에 이렇게 천정에서 물이 떨어졌대요. 지붕이 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붕을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기와 지붕이 샌다고 한다는 것도 그것도 또 정말 그죠? 그런데 그 정도로 이제 그것도 돈을 들여서 뭐 번들하게 집을 만들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 그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생각을 해줬다는 거예요. 어느 한날은 퇴근을 했어요. 밤에. 세종대왕이 일 엄청 시키거든요. 진짜 나쁜 CEO예요. 자, 근데 퇴근을 했는데 겨울에, 한겨울에 이제 관복이, 원래는 궁궐에 드나들 때 입는 그런 관복은 뭐 두세 벌 가지고 있어야 갈아입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황희는 그럴 돈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는지 단벌 신사였대요. 그래서 이제 그 옷을 벗어서 이제는 좀 빨아야 되겠으니 부인 빨아주시오. 그래서 이제 황희 부인이 이제 그걸 빨았나 봐요. 그래서 널었는데 한겨울에 지금처럼 뭐 탈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짜서 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드름이 열려요. 옷에서. 그렇게 얼음이 이제 얼렸다가 며칠 지나야지 이게 이제 저절로 마르는 건데, 그날 밤에 갑자기 세종이 불러요. 그러니까 궁궐에 들어가야 되는데 옷이 없잖아요. 관복을 입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 젖은 옷을 그냥 입고 그냥 궁궐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니 그 추운 밤에 그 이렇게 짜서 금방 널었던 옷을 다시 입었으니 얼음이 막 버석버석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체육복을 빨아 널었거든요. 그런데 체육복이 덜 말랐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날은 체육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입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입고 가는데 옷이 아직 덜 말랐는데 밖에 날씨가 막 영하이고 그러니까 이 옷이 얼음이 옷 밖으로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막. 그리고 옷이 이렇게 뻣뻣해요. 버적버적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입고 간 기억이 있어서 그 황희의 정승이 어떤 모습으로 갔을지가 상상이 팍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태로 이제 궁궐에 들어갔으니 감기 안 걸렸을까요? 그 노인이? 자, 근데 이 그 세종대왕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떻게 영상은 지금 옷이 그렇게 다 얼어 있어. 뭐 오다가 물벼락 맞았어요.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멋쩍어서 그냥 웃었대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한 벌밖에 없어서 이렇게 빨아 널었어요. 막 이 말을 못 하고. 근데 딱 봐도 굉장히 낡았겠죠. 하나만 계속 입었으니까. 그래서 세종이 혀를 쯧쯧 하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옷을 하나 더 이렇게 하사를 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분이 뭐 우유부단한 것처럼 그런 그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줏대를 딱 세워서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런 일화도 있어요. 황희정승이 어느 날 퇴청을 해서 이제 집에 퇴근을 딱 했는데 노비가, 여자 노비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종이 이렇게,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퇴근해서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대감마님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누구 말이 옳은지 한번 판단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노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막 자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듣다가 그래 네 말도 옳은 것 같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서 그 얘기 듣고 있다가 아니 대감, 아니 어느 한쪽이 옳다고 판결을 해줘야지, 판단을 해줘야지.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인 말도 옳소? 이랬다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떤 것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정에 관련된 일은 그렇지 않아요. 신하들 다른 관리들 앞에서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자, 그 말씀도 제가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유부단한 성격 같지만 굉장히 엄격함,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엄격했고요. 그리고 업무적인 면에 대해서는 빈틈을 전혀 안 보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화도 좀 있습니다. 자, 황희 이야기라 역시 이야기가 많네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자, 황희에 대한 2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야기가 많아요. 재밌겠죠? 자, 기다려주시면 다음에 다시 또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재밌게 만나서 이야기 듣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재미있으셨다면 잊지 않으셨죠? 구독이랑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고 다음에 다시 뵐게요. 안녕.